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고 직장이 전부였고 제 인생의 어떤 큰 울타리였는데 과감하게 때려치고 4개월 차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행복한 요소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고 월요병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매일 주말처럼 사는 거죠. 평일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돈이 진짜 많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환경에서 오늘 커뮤니티를 여러 가지 돌아다녀 보는데 이 비트코인이 또 화두더라고요. 이게 25년 9월, 10월입니다. 2억 간이, 3억 간이, 많게는 10억 간이 이러면서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거든요. 자, 1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이게 1억 초반입니다. 지금 1억 600이거든요. 와, 많이 빠졌네요. 젊은 세대들이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잖아요. 희망이 보이던 시기에서 절망적으로 가는 와중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 환경에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 하면서 속설이나 이 QQQ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시기고 노란색이 같은 시기를 표시한 거거든요. 속설은 지금 10불, 20불 하다가 70불까지 올라온 거고, 나스닥도 이렇게 있지만 또 투자해볼까 하는데 전쟁 터져가지고 버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지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어떤 침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투자하는 금액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해서 장기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방 자체를 나누셔야 되거든요. 이거 다 몰빵 해놓던 거 팔고 또 이거 사고, 이거 안 되면 또 한 번에 만회해봐야지 요거 사고, 이러다가 선순환 사이클이 아니라 악순환 사이클 돌면서 자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저처럼 비트X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금 보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요 지금 바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비트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ETF를 투자할 수 없거든요. 유능하신 분들이 정책적으로 막아놔서.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거 투자하셔야 돼요. BTX라는 ETF인데 거래량도 많습니다. 저점 부근이잖아요. 제가 한 14불, 15불 여기서 지금 조금씩 사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쟁 터지면, 아니 전쟁이 좀 끝나면은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격적으로 좀 비중에 몇 퍼센트를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더리움을 2배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또 매니아층이 또 계시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힘들 텐데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BTF라는 ETF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반반씩 갖고 들어가는 ETF예요. 좀 많이 빠져 있죠. 아무튼 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하루 아침에 끝날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포인트가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그 시기를 이용할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따로 장기 투자하는 목적으로 방 하나 만들어 두면 좋겠다. 계좌 하나 만들어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협상 과정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언젠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던 지난 목, 금 요일에는 가파르게 시장이 상승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는 봤는데, 지금 파키스탄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회담이 이 21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이 벤스 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제 거부했다라고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에 통제권도 미국이냐 이란이냐 돈을 내라 15척만 허용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휴전 기간이 지금 타임라인으로 점점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란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미국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이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변동성의 어떤 키 역할을 할 텐데 지금 트럼프는 관심이 없나 봐요. 개선문 지금 세우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시장이 내 맘같이 움직여주지도 않고 거시적인 환경도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은퇴 목돈을 배당 커버드 콜이나 이런 것들로 굴리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작은 흔들림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ETF를 꾸준하게 갖고 가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해서는 잃기 어려우니까 더 큰 시드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새로 상장하는 ETF들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에이스 미국 우주 테크 액티브 있고요. 코엑트 글로벌 AI 반도체 메모리,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코엑트가 최근에 코스닥 액티브 하다가 지금 폭망해가지고 아주 체면이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도체랑 채권 혼합하는 ETF가 많이 나오네요. 원큐 반도체 탑플러스 본주인 것 같습니다. 타이거에서도 미국 우주 테크 나오면서 이제 우주 시대를 본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운용사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되게 시장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트렌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통신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구리선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병목 현상, 나머지 데이터 센터에서 워낙 뛰어난 장비들은 다 보유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구리선의 한계, 유선의 한계를 이제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광통신이 최근에 대세다라는 것을 ETF 상장하면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최근에 브로드컴 대박 났습니다. 시에나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마벨도 마찬가지. 주가 많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 라이트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9,300원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12,400원이니까 최근 상장한 ETF에 대해서 좀 무조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섹터 테마형의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네, 혹은 최근 트렌드네 하면서 몰빵하시기보다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모아가시는 ETF는 따로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주 테크가 본격적으로 개막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신규 상장하는 ETF 두 가지인데요. 지금 원큐랑 지지난주 상장한 코덱스 ETF 라인업이 있습니다. 총 4가지 ETF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자꾸 우주 가냐? 저도 우주 관심 없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요, 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 이유 때문에 우주에 가야 됩니다. 지금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고 달 가고 우주 가는 이유가 그리고 미리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 대표적으로 뭐 거대 양강 체제에 싸우고 있는데 먼저 가서 우주 주파수를 독점하지 않으면 이제 밀린다라는 거죠. 데이터 패권 싸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AI에서 확장되는 단계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이나 이제 드론, 우주항공, 택시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안보 전쟁이죠. 미국에서 나사가 포기했다 보니까 스페이스X나 로켓넷 같은 발사체들, 그다음에 스페이스X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타링크 통해 가지고 위성망 깔아놓고 거기서 정보를 독점하겠다라는 그런 역할인데 혼자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발사체나 플래닛 랩스, 제가 좀 쉽게 써놨거든요. 이제 우주에서 몰카 찍는 겁니다. 계속 사진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고요.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거는 모바일 들어가 있잖아요. 우주에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위성 가서 스마트폰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투이티브 머신즈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가야 되는 이유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미국이 더 힘을 쓰고 있는 분야는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스페이스 X거든요. 지금 스페이스 X가 비상장 형태인데 상장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종목이고 일론 머스크가 엮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물량이 좀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면 이걸 사겠다라고 그렇게 공표하고 있는데 저는 성격상 이게 다들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자, 그러나 이슈가 되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상장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주가 폭등하겠죠. 그래서 고점에 살 수도 있고 뭐 저점에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물리더라도 ETF로 물려야 되고, 또 아예 이런 새로운 투자 환경을 관심 없으시다라고 하면 모를까, 결국 세컨드 웨이브입니다. 앞으로 AI가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우주 달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보면 로켓랩하고요, 이 스페이스 모바일이 중심인 것이 코덱스 상품의 핵심입니다. 원래는 원큐 미국 항공우주가 가장 먼저 상장했었는데 한 5천억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상장한 지 일주일, 2주일 만에 지금 이게 3천억 후반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에이스하고 타이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은 로켓랩하고 이 스페이스 모바일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 테크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상장할 건데요. 자, 후발주자들은 다 결국 이 순수라는 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ETF가 보통 10개 이상의 종목을 섞어가지고 편입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투발주자들은 또 다른 엣지를 또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같이 섞여 있는 짬뽕은 빼고 순수하게 집중했다라는 그런 컨셉을 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우주 테크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다 요거거든요. 테크, 위성, 항공, 방산 뭐 이런 것에 다 이제 테마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스페이스 X가 상장하면은 요걸 담을 거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보잉 있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로키드 마틴 있거든요. 로키드 마틴이 팔란티어 나오면서 이제 좀 약간 주가가 주춤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전통적인 탱크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냥 전통적인 비행기 느낌. 요거를 좀 빼겠다. 진짜 우주 기업에 집중하겠다. 어떻게? 액티브로. 순수 액티브하게 나오는 뭐 그런 형태인데,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에코스타라는 종목이 핵심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정말 대박이 나거나 정말 힘들어지거나 이 에코스타라는 종목은 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상장인데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펀드 형태가 좀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XOVR이 좀 유명하거든요. 프라이빗 퍼블릭 크로스오버 ETF라고 해가지고 주가는 뭐 사실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이게 보면 스페이스X를 10% 담고 있습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게 막 변동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히 투명하게 공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요 스페이스X를 갖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시장에 좀 이슈가 됐단 말이죠. 근데 코스타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페이스X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장하면은 스페이스X를 다 담고 상장 전에 이제 요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에코스타를 통해서 액티브하게 움직여 보겠다라는 것이 이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보시면 예상 포트폴리오 에코스타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리고 로켓랩이 있고 알파벳이 최근에 엔스로픽이랑 이 스페이스X의 지분 보유한다고 해서 좀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들어가 있어요. 플래닛 랩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스페이스 모바일, MDA 다 이런 것들 비슷하게 있을 거고요. 팔란티어가 여기 있네요. 에코스타라는 종목은 지금 보면 1년 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충분히 될 만도 하고 그리고 에이스가 한번 어떤 그 시장에 주사위를 던져볼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면은 적자 기업이거든요. 실적이 좀 안 좋은데 스페이스X 지분 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오래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유료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미국이랑 멕시코랑 뭐 중앙아메리카, 뭐 아시아 세계 전역에다가 이 유료 TV 서비스의 어떤 세그먼트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타이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원큐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상품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드 스페이스를 미편입한다라고 해서 지금 RTX 로키드 마틴을 빼는 거고요. 보잉을 빼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빼거나 아니면 코덱스처럼 이런 종목들을 갖고 가거나 전통적으로 배당 관련돼서도 이 로키드 마틴이랑 보잉은 되게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아니 원큐 같은 경우에는 또 아처랑 또 조비에 집중했단 말이죠. 그 드론 택시 같은 거. 그 비슷한 종목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대여섯 개를 중심으로 넣고 이 RTX를 빼느냐 보잉을 빼고 넣느냐 조비랑 테슬라를 또 들어갔느냐 테슬라는 또 ACS 들어갔습니다. 파란티어 들어갔고요. 코덱스랑 타이거는 또 로켓랩에 집중하는 그런 컨셉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ETF를 선택하시던지 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을 이제 ISA를 담고 있잖아요. 에이스는 에코스타를 바탕으로 좀 엣지를 추구하겠다. 이런 컨셉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안 하시는 것보다 다만 포트에 5% 10%라도 담아두는 것이 시장 환경을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나오는 실적 시즌 오픈입니다. CT랑 이제 블랙락, JP모건. 월요일 날은 또 골드만삭스 있고요. 이게 금융주들이 실적 시즌의 개막을 보통 알리거든요. 가장 먼저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ASML 있네요. TSMC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렇게 있으니까 실적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종목들이나 관련된 ETF들 참고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에 한 걸음 다가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